올겨울 우리에게 있어서 구황작물 같은 런망주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제가 반욕신을 하고 반신욕 참 하고 나왔더니 좀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내일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국계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목표가가 10만 5천 원짜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CLSA, 이 크레딧 리오네 증권인데 요새 이제 반도체가 땡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 초만 해도 한국에서 지들끼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막 광분할 때 외국인들은 이걸 그냥 슈퍼사이클? 그래, 흔하고 흔한 게 반도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의역을 했고 결국 잔치는 우리끼리 하다 끝났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달라 보이네. 뭔가 매력적이네. 아,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스탠스로 갑자기 돌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7천 원 불렀고 다이와 증권이 삼성전자 12개월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CLSA가 10만 5천 원을 또 부르고 나섰네요. 거의 경매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로써 우리 올겨울 구황작물, 우리 런망주, 대북, 원전, 삼전, LD플 모두 일단 오늘 한 주의 첫날 쾌조의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구만전자도 모간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 한 장으로 바로 육구전자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저는 단타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단타 스윙, 모멘텀 거래가 왜 나쁘죠? 아니, 월가 금융사에 명분대 나오고 막 난다긴다는 트레이더들도 다 그렇게 주식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데 왜 개인은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해야 되죠? 아, 모멘텀 거래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단타가 왜 나빠요? 당장 수익 났을 때 챙겨놓고 가겠다는데 이게 더 제대로 된 위험 관리죠. 그래서 단타, 스캘핑, 모멘텀 투자가 체질에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저한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팁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켈리님께서. 그냥 아침에 우리 개장 전에 딱 미국 마감한 거 보고 매칭 종목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른 거 우리나라 바로 그냥 장 초반에 공략해가지고 오전에 먹고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매칭 종목 알려드릴까요? 힐튼하고 MGM, 이건 호텔신라. 미국의 에어비앤비, 우리나라 하나투어랑 야놀자 관련주. 미국의 월마트는 우리 이마트하고 롯데 쇼핑. 그 다음에 듀포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그리고 거기 엑선모빌, 우리나라 S오일. 그 다음에 거기 보잉, 우리나라 대한항공. 미국의 비자, 우리나라 삼성카드. 그 다음에 요즘 LNG, 한참 몸값이 비싼데 거기 쉐니어 에너지라는 뉴욕 증시 상장 종목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티커로 거래하잖아요. 알파벳 약자로. 티커가 LNG예요, 그냥. 쉐니어 에너지가. 이거 우리나라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거기 주류 몰슨 쿠어스, 우리나라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뉴욕 증시 원전주. 회사 이름이 그냥 우라늄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수소는 거기 플러그 파워. 간밤에 이거 올랐다. 그러면 아침에 바로 우리나라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미국의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라는 우리나라 두산 밥캣. 어쨌든 우리 런망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현재 수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평가 금액으로만 찍혀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앞에 이제 목표가를 저렇게 10만 전자 막 언저리로 막 높게는 11만 5천 원까지 잡아놨지만 지금 삼성전자 7만 6천 원대가 절대로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외국인 평균 매입 단가가 높아야 250만 원. 지금 가격으로 하면 4만 원 후반대 정도예요. 근데 지금 7만 6천 원인데 아무리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지금 저렇게 급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는 환매수 쇼커버링이나 아니면 비중 그동안 많이 줄였으니까 채우기 정도, 그 다음에 연말 특별 배당 노린 배당 수요 정도,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외국인들은 앞에 얘기한 목표 주가 있죠. TP라고 하는 타겟 프라이스, 이 목표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추세 추종의 전략을 쓰질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들은 추세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그야말로 주포 역할을 합니다. 지금 추세에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추세를 외국인들이 추종한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솔직히 외국인 매수세도 많지만 공매도 물량도 같이 쌓이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멈추면 바로 공매도에 힘 실리면서 그런 날 하루 만에 한 2% 급락도 가능해요. 그럼 이럴 때 분할 매수 들어가야죠. 그러다가 한 1.5% 이상 오르는 날, 이런 날 분할 매도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고3 때 이제 학생들 대학 많이 보내는 그 선생님이 쫙 표 펼쳐놓고서 착착착 그 커트라인 지정하듯이 이렇게 착착착 칼질을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평단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가에는 그 어떤 재료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유동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수급이 그 다음 부모님이고, 그리고 대주주의 의지, 요게 바로 사교육 정도 되고, 실적이나 특허나 뭐 기대감, 기업의 내재 가치, 요딴 거는 그냥 학교 수업 정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그냥 공평하게 액세서블한 그런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급을 쥐고 있는 부모님 역할이 외국인이고, 그들은 이제 작년 말에서 올 초 10만 전자 뭐 슈퍼사이클 어쩌고 우리끼리 추세 만들 때 전혀 거기 동참을 안 했었잖아요. 그들은 개인이 만든 추세를 절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모간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로 9만 전자를 6만 원까지 꼬꾸라뜨린 다음에 거기서 자기네들의 추세를 만들어요. 그 위에 개인들이 암만 만들어봤자 그 추세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 운동은 매일매일이 우금치 전투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우리의 추세를 따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셀트리온 얘기할 때마다 주변에서 막 말려요. 너 그러다 큰일 당한다고. 근데 셀트리온 주주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욕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다 틀려가지고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슈팅해가지고 형님들이 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정 싫지 말자는 건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보세요. 여기 개인이 전체 주식 물량의 한 65%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만 원 중반대는 뭐 고사하고 아예 그냥 30층 맨 꼭대기에 몰려있는 개인들조차 지금 내 주식 절대로 안 팔 거야. 절대로 안 내놓는다고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플레이는 뻔하죠.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추세를 절대로 추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셀트리온 주식이 아무리 뭐 20만 원 초반대 진짜 조정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저점이니 진바닥이니 과매도니 어쩌고 해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또 다른 자기들만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테마섹이랑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주식 빌려주고 수수료 장사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은 팔아먹을 수 있는 만큼 다 팔아먹고 비중 지금 최소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로 이제 쇼치면서 수익률 극대화 중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 여기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계 기관, 검은머리 외국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를 다 미리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장중에 농업적 근면성으로 시장에 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위성 내비게이션으로 시장판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닥에서 우리끼리 막 다다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일 12월 7일 화요일인데 7일이니까 뭔가 좀 럭키 세븐에 행운이 좀 있길 바라는데, 당장 월요일 미국 증시 새벽에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뭐 일단 정부 일정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합니다. 국회 세종 이전 관련주들 있죠. 그리고 내일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제고한다라는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이룬다. 요즘 국방도요, 드론, 로봇, 가상 전투현실 체험, 인체 기계 고속동기와 제어기술 등,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방산 수출품으로도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는 탄소 중립 실천 기업 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주 탄소 중립 주간이라고 했잖아요.
탄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이런 쪽. 자, 이어서 산업부 일정에 바로 나오죠.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내일 회의가 있는데 이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내일 나옵니다. 다음 내일 화요일 산업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판 뉴딜 빅3 추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차,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죠. 바이오 헬스도 요즘에 의료기, 웨어러블, 원격진료,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들어갑니다. 내일 과기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이 나옵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우리가 합종 연횡으로 막 공격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도 말 그대로 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접속 장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과기부에서. 여기 해당되는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그 다음에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 등 총 6개사입니다. 핵심은 접속 장애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는 건데 접속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바로 디도스 공격.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자동 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해라.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및 방어 인프라 증설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라는 조치입니다. 이제 플랫폼하고 통신 사업자들도 당연히 사이버 공격 막으려고 자체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건 있겠지만 이제 이거 못 막아가지고 이용자 불편 생기면 정부에서 규제 들어갑니다. 사이버 보안 이쪽으로. 마침 이제 연말도 되고 해가지고 해외 직구부터 나라 밖의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죠. 여기도 역시 보안이 핵심일 겁니다. 다음 내일 해수부는 국내 항해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규제 시행 안내. 이제 일반 어촌에 고기 잡는 통통배도 다 친환경 어선으로. 여기 전격 교체된다고 하면은 배터리부터 충전 인프라부터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엄청난 또 대기 수요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한중일 동북아 호흡 공동체. 호흡.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대기질. 그래서 환경 협력을 위해서 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보도자료가 내일 나옵니다. 한중일 중에서 솔직히 중국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럴 때도 이제 어떤 에비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 그리고 기상 관측 위성 이런 우주항공에 있어서 관측용 위성 이런 쪽은 역시 계속 필요성이 커져만 간다고 봐야 되겠죠. 한중일 이 동북아 세 개 국가가 결국은 기상도 대기도 영역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나쁜 영향 미치면 책임 묻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한국관광 메타버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진짜 문체부만큼 정부 부처 중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진심인 부처가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가면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야, 더 이상 우리를 게임이나 오락으로 생각하지 마. 정부가 우리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내일 고용부는 일터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요즘 주 4일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찬반 양론도 당연히 있는데 주 4일제만 가지고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 힘들다. 반대로 주 4일제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재투자하는데 써야 된다. 하지만 주 4일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레저, 카지노 게임 이런 쪽이 수혜주로 올라오는 건 우리가 좀 아이러니죠. 그리고 내일 UN 평화유지 장관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각국 외교부 장관, UN 대사 등등 다 한국에 모이는데 평화유지 장관 회의잖아요. 종전선언에 대한 거 얘기 나오고 남북 경협도 시동 걸리고 DMZ 평화공원 등등에서 대북주, 민족주의 사관 가슴속에 고이 품고 있는 형님들이 이럴 때 주장하기 좋죠. 일명 군불대기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일 나라 밖의 빅 이벤트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푸틴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 바로 밑에 단계까지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또 나토군, 유엔군 참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좀 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사실은 경제 패권이 또 달린 게 자원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가스관이 어디로 지나가네, 뭐 돌아가네, 직통이네, 뭐 가스전이 뭐 국경 근처에 있네 없네 막 이런 거예요.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10월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일자리 행정 통계, 일자리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N잡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직업 교육, 고용 플랫폼,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가겠죠. 내일 또 공식 행사가 2021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우수품종, 씨앗 종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내일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이 역시 정부 주재로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행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벤처 기업인의 밤 행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을 자꾸 이제 스타트업으로 극복하게끔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계속 모태펀드를 중간에서 디스트리뷰트하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이런 쪽에는 당분간 먹거리가 좀 더 있겠다. 그리고 내일 금감원장이 카드사 CEO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딱 카드사뿐만 아니고 여전 업계 있잖아요. 여신 전문 금융업 이쪽 대표들하고 만났는데 이게 이제 다 캐피탈 이런 제2, 제3 금융권이잖아요. 일단 핵심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협조를 부탁할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딜을 뭘로 하냐? 규제 완화를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고 해요. 내일 중국 장중에 11월 수출입 동향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수출입이 어땠느냐? 여기 인플레이션이 끼어 있었느냐? 혹은 병목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거 다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리고 내일 중국 11월 외환 보유액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10월 경기 동향지수와 가계 지출이 발표됩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에 일본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일본이 계속 양적 완화 스탠스를 밀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제일로 마지막에 테이퍼링 내지는 금리 인상을 할 나라가 일본 같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매파적으로 돌아설 조짐이 있다고 하면 장중에 엔고 현상 심하게 쏠리는 날은 우리한테도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시아의 유일한 자원 부국, 부러워 죽겠어요.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호주도 원자재 생산국이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해가지고 호주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금리를 바로 올릴 건 아니고 당분간 동결은 하겠지만 지난 10월 당시에 이 호주 중앙은행 회의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조기 시행하겠다라는 언급만으로도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국채시장 금리가 일시 급등하고 이런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유로존의 3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요즘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내일 독일 10월 산업생산 그리고 12월 ZEW 경기기대지수가 나옵니다. 유럽 최대 제조업 생산국가죠.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10월의 무역수지 소비자 신용 그리고 12월 경기 낙관지수가 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미국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그 어떤 지표도 우리가 너무 좋지도 너무 또 부진하지도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임원들이 이미 매파적인 배역을 맡기로 저마다 지금 다 마음을 정한 것 같아 보여요. 연준의 의지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게 심각한 문제야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금 자산 버블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구직 활동을 안 해. 그래서 구직 참여자 숫자하고 실업률이 같이 떨어지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 이거 때려잡자.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모아놓고 소각하기 제일 쉬운 게 주식 코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민간 항공의 날입니다. 라이트 형제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민간 항공기 역사가 최근 들어서 드론하고 UAM, 도심 항공교통 있죠. 이것까지. 이거 뉴스플로우에 기획기사로 타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 민간 항공이. 그럼 이제 현재 UAM까지 와 있다. 도심 항공교통. 그 다음에 드론. 그 드론도 그냥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드론 상용화로 내일 12월 7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레몽레인이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썬더 티어 1이라는 글로벌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탑다운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인 슈팅 플레이와 전략적 요소가 특징이라고 해요. 게임 유저가 직접 1급 요원이 돼가지고 특수 작전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게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까막눈,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로다, 이런 수준인데 진짜 언제 날 잡고 진짜 게임도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일 미국에서는 오토존, 우리나라의 만도 정도 된다고 할까? 여기하고 톨브라더스, 미국의 고급 단독주택 건설 전문 회사인데 여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맑은 날 우산을 준비했다가 비가 오면 미리 준비해 놓은 남는 우산을 주변에 나눠주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내일 뉴스와 함께 우리 것으로 만드십시다. 그게 바로 정보민주화입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에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